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 건가? 이 잔인한 질문을 던진 사람. 미국 역사상 최초의 억만장자, 현재 가치로 400조 원의 재산을 일군 남자, 존 D. 록펠러입니다. 16살에 죽음 4달러짜리 회계사무원으로 시작한 청년이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간이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단 하나,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록펠러가 평생 실천한 5단계 월급쟁이 탈출 로드맵을 공개합니다. 40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진짜 늦습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2026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불편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30대에서 50대의 80% 이상이 월급쟁이입니다. 매달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고 매달 통장이 텅 빕니다. 이른바 월광족. 노후 준비는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월 100만원 남짓. 그걸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록펠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파는 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이 당신의 시간을 사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월급쟁이는 시간을 팝니다. 하루 8시간, 10시간을 팔아서 월급을 받습니다. 문제는 시간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 24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다릅니다. 부자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을 벌게 합니다. 자는 동안에도 여행하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월급쟁이와 부자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록펠러는 가난한 사람들의 3가지 공통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더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믿음. 시간당 임금을 올리려고 야근하고 투잡 뛰고 몸을 갈아 넣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둘째,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환상. 아끼고 모으면 부자가 된다? 물가 상승률을 이기지 못하는 저축은 천천히 가난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록펠러는 저축을 넘어 투자를 했습니다. 셋째,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집착. 대기업 다니면 안전하다? 2024년 기준 대기업 평균 근속연수 10년, 50대에 퇴직하면 남은 30년은 어떻게 삽니까? 록펠러는 경고합니다. 남의 꿈을 위해 일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는 없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꿈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회사 대표의 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꿈입니까? 록펠러는 누구인가? 본격적인 로드맵에 앞서 록펠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존 D. 록펠러, 1839년 뉴욕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사기꾼이었고 어머니 혼자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16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회계사무소에 취직했습니다. 죽음 4달러, 지금으로 치면 5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남달랐습니다. 첫 월급부터 10%를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4달러 중 40센트, 푼돈 같지만 이 습관이 400조 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모든 지출을 한 푼도 빠짐없이 장부에 적었습니다. 이 습관을 평생 유지했습니다. 23살에 석유 사업에 뛰어들었고 31살에 스탠다드 오일을 설립했습니다. 40살이 되기 전에 미국 석유 시장의 90%를 장악했습니다. 그의 전성기 재산은 현재 가치로 400조 원 이상.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를 합쳐도 못 따라잡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가 자선 사업으로도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는 겁니다. 시카고 대학교 설립, 록펠러 재단 설립, 현재 가치로 250조 원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록펠러는 가난에서 시작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건 운이 아니라 시스템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록펠러의 5단계 월급쟁이 탈출 로드맵. 자, 이제 본격적으로 록펠러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그의 자서전과 전기에서 추출한 5단계 로드맵입니다. 1단계 마인드 전환 일주일. 록펠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쓰고 남은 것을 저축하고 부자는 저축하고 남은 것을 쓴다. 순서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 순서가 인생을 바꿉니다. 실천법.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쓰는 모든 돈을 기록하십시오. 커피 한 잔, 교통비, 점심값, 한 푼도 빠짐없이 적으십시오. 록펠러는 16살부터 죽을 때까지 이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모르면
돈이 나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기록하면 보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어디서 새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투자로 돌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쓰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기록하는 습관 그 자체입니다. 2단계 돈의 흐름 시스템 구축 1개월. 록펠러의 두 번째 비밀은 자동화입니다. 의지에 의존하지 마라. 시스템에 의존하라.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수입의 20%를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이체하십시오. 생활비로 쓰기 전에 먼저 미래의 나에게 지불하는 겁니다. 20%는 너무 많아요. 그러면 10%로 시작하십시오. 월급 300만 원이면 30만 원, 하루에 1만 원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 넣느냐? 워렌 버핏이 추천한 S&P 500 인덱스 펀드가 가장 안전합니다. 지난 30년 평균 수익률 연 10%, 월 30만 원을 연 10%로 20년 굴리면 2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금 ETF, 부동산 리츠를 섞으면 더 안정적입니다. 분산 투자의 핵심은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는 것입니다. 록펠러도 석유 사업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철도, 금융, 부동산으로 분산했습니다. 3단계 현명하게 빌리기 3개월. 세 번째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록펠러는 빚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는 빚을 두려워하고 부자는 빚을 도구로 쓴다. 물론 아무 빚이나 지라는 게 아닙니다. 소비를 위한 빚은 독입니다. 명품 사려고 카드 긁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하지만 투자를 위한 빚은 지렛대입니다. 록펠러는 사업 초기에 은행 대출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 돈으로 정유소를 샀고 정유소에서 나온 수익으로 대출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정유소를 샀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액 현금으로 살 필요 없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남의 돈으로 자산을 불리는 것이 부자의 방식입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빌리십시오. 월 상환액이 수입의 3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4단계 네트워크 제국 구축 6개월. 록펠러의 네 번째 비밀은 사람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록펠러는 경쟁자를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전략이 있습니다. 경쟁 정유소가 있으면 싸우지 않고 합병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하면 둘 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거절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격 경쟁으로 상대를 무너뜨린 후 더 싸게 인수했습니다. 잔인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40대 직장인인 여러분에게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부업 파트너를 만드십시오. 혼자 유튜브 하지 말고 편집자와 협업하십시오. 혼자 사업 아이템 고민하지 말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드십시오. 록펠러는 말합니다. 당신 주변 5명의 평균이 당신의 미래다. 월급쟁이 친구들과만 어울리면 월급쟁이로 남습니다. 사업가, 투자자, 크리에이터와 어울리십시오. 생각이 바뀌고 기회가 보입니다. 5단계 자동 수익 제국 완성 1년. 마지막 단계. 록펠러의 궁극적 목표는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나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번다. 내가 일을 멈추면 굶는다면 나는 여전히 노예다. 이것이 경제적 자유 퍼넨셜 인디펜던스의 정의입니다. 생활비의 100%가 불로소득으로 충당될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연 3,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배당률 4%인 자산이 9억 원 있으면 연 3,600만 원의 배당금이 나옵니다.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9억이요? 그게 가능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 50만 원을 연 10%로 30년 굴리면 10억이 넘습니다. 40살에 시작하면 70살에 도달합니다. 70살이요?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록펠러도 석유 하나만 한 게 아닙니다. 철도에 투자했고 부동산에 투자했고 금융에 투자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 배당 수익, 부동산 월세 콘텐츠 수익, 수입원을 분산하면 경제적 자유에 더 빨리 도달합니다. 40대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록펠러는 천재니까 그렇지. 나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록펠러가 남긴 말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다만 남들이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16살에 죽음 $4로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배경도 학벌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건 습관이었습니다. 기록하는 습관, 저축하는 습관, 투자하는 습관, 포기하지 않는 습관. 40대인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그리고 40대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을 설립한 건 31살이었지만
진짜 대부분의 재산을 모은 건 50대 이후였습니다.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재산 99%는 50세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합니다. 40대에 시작하면 60대의 결실을 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60대에 볼 결실도 없습니다. 록펠러는 경고합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온다. 하지만 대부분은 일하느라 바빠서 그 기회를 보지 못한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것이 기회입니다. 월급쟁이 인생을 바꿀 기회. 이 영상을 보고 그래, 나도 해봐야지라고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1단계부터 시작하십시오.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록펠러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돈을 사랑한 적 없다. 나는 돈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랑했다. 돈은 자유를 준다.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자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자유. 40대 여러분, 평생 월급쟁이로 살 건가요? 남의 꿈을 위해 시간을 팔면서 정작 내 꿈은 뒤로 미룰 건가요? 록펠러는 4달러짜리 청년 시절부터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5단계를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마인드 전환 마이너스 모든 지출을 기록하십시오. 2단계 시스템 구축 마이너스 수입의 1020%를 자동 투자하십시오. 3단계 현명한 레버리지 마이너스 투자를 위한 빚은 도구입니다. 4단계 네트워크 구축 마이너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와 어울리십시오. 5단계 자동 수익 시스템 마이너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게 만드십시오. 오늘 당장 1단계부터 시작하십시오. 지출 기록 앱을 다운받으십시오. 자동이체를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1단계 시작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짐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실행 확률이 3배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록펠러가 남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은 지금 가진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비결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2026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거인의 해답, 록펠러 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카네기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철강왕이 말하는 진짜 부자의 조건 기대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